자, 여러분 촬영 잘 해보셨나요? 이제 편집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1인 방송 이렇게 촬영한 거를 보통 요 세 가지 앱으로 편집을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캡컷으로 영상을 가져와서 얼굴 보정을 합니다.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얼굴을 좀 더 보기 좋게 해놓고 편집을 해야 기분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캡컷에서 얼굴 보정만 해서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뭐 캡컷에 뭐 자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뭐 자막도 넣을 수 있고 음악도 다 넣을 수 있지만 그거는 캡컷에서 하는 것보다 이 뒤에 앱에서 하시는 게 더 조금 효율적이어서 저는 캡컷에서는 얼굴 보정만 하고, 그 다음 브루로 그 영상을 이제 가져올 거예요. 캡컷에서 얼굴 보정한 영상을. 브루는 일반적인 개념의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자르고 자막 넣고 음악 넣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브루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루는 그 음성을 인식해 가지고요, 자막도 넣어주고, 그 다음 구간을 이렇게 쪼개준다고 할까요? 인공지능이 이 구간을 나눠주는 게 굉장한 이제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필요 없는 구간을 그냥 선택만 해서 바로 삭제해 버리시면은 그 구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호 강사입니다. 저는을 빼고 안녕하세요, 박철호 강사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저는이라고 나눠진 그 구간만 선택해 삭제해 주시면 되니까, 일반적인 영상 편집에서 두 번 잘라야 될 거를 얘는 그냥 원클릭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1인 방송 스타일의 영상을 컷 편집하기가 혁신적으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브루로 제가 편집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음악을 조금 넣어줘야 되고, 거기에 뭐 자료화면 같은 거 넣어줄 거 있으면 이제 소위 인서트라고 하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브루에서 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음악도 종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키네마스터로 가져와서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사운드 작업은 키네마스터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 키네마스터로 최종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캡컷으로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자, 캡컷 여시면 처음에 뭐 설문조사 화면이나 회원가입 화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래 이제 버튼이 4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편집을 누르시고 새 프로젝트를 눌러보시면, 일단 이 과정에서 사진첩 접근을 허용할 거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접근을 전체 허용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진첩에 있는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아까 촬영한 영상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파일 하나가 이제 불러와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어차피 끊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촬영 파일은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기에서 뭐 불필요한 구간을 이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분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작업은 이 캡컷이 아니라 브루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얼굴 보정만 할게요. 그러면 영상을 선택하셔가지고 메뉴 중에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보정을 누르시고, 일단은 얼굴이 조금 정면으로 잘 보이는 지점 하나를 찾으세요. 저는 이렇게 정면으로 잘 보이는, 이 지점으로 찾아놓고 얼굴을 누르시면 얼굴 이렇게 확대를 확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얼굴을 좀 보면서, 부담스럽게 보면서 이제 보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메뉴들 중에 프로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이제 쓰게 되면은 유료로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메뉴는 그냥 조절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프로 안 붙은 것들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부드럽게, 요거는요, 여기 얼굴을 잘 보시면서 값을 올려보세요. 자, 어때요? 얼굴이 좀 부드러워지나요? 오, 100%를 올렸더니 거의 약간 이제 인조인간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맥시멈 주더라도 한 30에서 최대 40 이내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자연스럽게, 벌써 얼굴이 조금 깨끗해졌네요. 비포 앤 애프터 보시려면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비포, 애프터. 오, 만족스럽습니다, 벌써. 피부색 좋은데, 피부색은 다 프로예요. 그래서 피부색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팔자주름. 저도 지금 팔자주름이 약간 있는데, 요게 좀 컴플렉스이신 분들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안 하셔도 돼요. 한 요 정도, 이것도. 자연스럽게 하려면 값을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뭐, 다크서클, 요런 게 이제 좀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또 요거 조절하시면 되고, 밝게를 조금 조절해주면, 이제 미백 효과가 좀 생깁니다. 얼굴이 좀 하얘지죠. 그래서 요것도 약간 한 요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포 앤 애프터. 벌써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얀 치아, 이건 치아 미백입니다. 치아 미백 저도 살짝 줄게요.
이렇게 해서 before, after 만족스럽습니다. 체크. 그 다음에 얼굴에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모양 변경이라는 걸 한번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위별로 얼굴형, 눈, 코, 입, 눈썹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프로 붙은 게 좀 많긴 한데 안 붙은 여기 슬림한 이걸 해서 조금 조정해주면 어때요? 오,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이것도 조금만 한 요 정도만 턱을 살짝 슬림하게 before, after 괜찮죠? 턱 짧게 뭐 이런 거 이제 풀 안 붙은 것만 한번 조절해 보시고요. 눈은 뭐 저는 이제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코 저는 이제 너비를 이렇게 조금 줄여서 코가 높은 것처럼 너무 많이 올리면 이상해요. 한 요 정도 이 정도 보면 before, after 요 정도만 해도 영상 전체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제가 좀 더 낮게 보입니다. 너무 과하게 주지 마세요. 입을 조금 저는 크기를 한번 키워볼까요? 이 정도? 오, 좋아요. 입이 좀 제가 좀 작은 편이어서 입은 좀 이상하다. 입은 제가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입은 좀 이상해요. 입은 그대로 두고 여성분들은 여기 메이크업 프로 안 붙은 거가 있거든요. 뒤쪽에 요런 거에서 조금 주시면은 쌩얼일 경우 얼굴에 약간 메이크업 효과를 좀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주면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요렇게 적용을 하고 요걸로 값을 조금 조절하면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어울리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좀 필요하시면 쓰시고 남성분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하고요. 자, 그럼 얼굴 쪽에서는 이제 보정을 했고요. 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몸은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프로 붙은 거 빼고 머리, 저는 머리 크기를 조금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어때? 머리 좀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많이 조정하면 이것도 이상해요. 이 정도 조정해 볼게요. 47 많이 준 편인데 원래가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한 47 정도 전 줬는데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전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쪽에 가보시면요, 요 캡콘 로고가 항상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캡콘 로고 선택하셔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매 프로젝트마다 한 번 지웠다고 안 뜨는 게 아니라 매 프로젝트마다 뜨니까 항상 맨 끝에 있는 캡콘 로고만 좀 없애주시면 돼요. 자, 얼굴 보정 해봤고요. 영상 선택해서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메뉴 중에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해본 건 보정이고 얘는 조정. 조정은 영상 전체의 색감을 조정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조금 하시면 좋거든요. 자, 여기 프로 빼고요. 여기 밝기 값 조금 올리니까 조금 얼굴이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과하게 주면 좋지 않고 이 색 보정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감을 계속 해보면서 익히셔야 되고 조금 다른 영상들 보면서 비슷하게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비 그리고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비값을 올리면 이런 느낌이고 내리면 이런 느낌이고 본인의 또 취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취향을 좀 생각하면서 조정해보는 연습 해보시면 됩니다. 채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느낌. 그리고 선명하게 그림자 효과를 전 조금 올려서 이쪽을 조금 밝게 이렇게 요 정도 저는 온도를 좀 주면 이렇게 누런 느낌이 들고 빼면 이렇게 약간 쿨톤 느낌이 드니까 선호하시는 쪽으로 하세요. 저는 한 요 정도 됐어요. 요 정도 체크. 자,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해서 그대로 전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4K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해상도 부분 눌러서 4K로 올려서 전 내보내기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1080으로 촬영하셨으면 요거 그대로 1080 두시고 프레임 속도도 30 두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캡컷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브루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브루라는 앱을 이제 설치하셔서 여시면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화면이 조금 다릅니다. 기능은 아이폰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둘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이폰에만 있는 기능도 제가 언급은 해드릴 테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아이폰 화면이라는 거 조금 아시고 제가 혹시 안드로이드와 다른 점은 말로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자, 브루 여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만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 눌러보시면
이제 영상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캡컷에서 빠져나온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음성인식할 언어를 선택하라고 뜨는데 한국어로 말했으니까 한국어 선택하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외국어로 영상을 찍어갖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현재 지원이 되니까 말한 언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한국어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제 음성 인식하는 시간이 수십 초 정도 걸립니다. 1분 안쪽에 끝내더라고요. 영상이 길어도 뭐 요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음성 인식하고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때요? 지금 잠깐 봤지만 말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의 지금 정확도도 꽤 높죠? 물론 제가 좀 발음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딱 작정하고 카메라 보고 말한 거면은 꽤 잘 알아듣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요 브루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 나눈 영상을 갖다 여기다 불러오면 그럴 땐 인식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또박또박 말한 거 요런 거를 얘가 잘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자막이 이렇게 보면서 틀린 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먼저 구간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구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점점 무음 구간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재생되는 그 타이밍을 얘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해줘요. 그 재생해볼게요.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보이시죠? 방금 말하는 그 타이밍의 구간을 얘가 지금 계속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서 재생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나오기 전에 공백이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공백이란 뜻이거든요. 이 공백 구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아래에 보시면은 삭제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삭제 눌러주면 그대로 공백 구간이 그냥 원 클릭으로 사라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생해 볼게요. 처음부터 재생이죠. 0분 0초부터. 안녕하세요, 트루팍. 어때요? 아까는 공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생하자마자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운영 여기도 지금 짧지만 공백이 있어요. 짧지만. 자, 다시 여기 재생해볼게요.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게 사람이 말하다 보면 공백이 있죠. 근데 이것마저도 내가 없애고 싶다. 그냥 따닥따닥따닥 붙이고 싶다. 그럼 없애볼게요, 한번. 재생해보면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운영을 더 타이트하게 붙었죠. 네.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이거 많이 쉰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럼 이것도 그냥 없애버려요, 삭제. 오늘은 유튜브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은이라는 말을 없애겠다. 굳이 이제 오늘은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은을 빼볼게요. 원래 안 없애고 재생해보면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오늘은 없애볼게요.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유튜브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이렇게 굳이 오늘은이라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말하다 보면 말의 습관에 따라서 이게 또 이거는 지금 말의 습관으로 들어간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막으로 또 그대로 나올 필요 없거든요. 그냥 유튜브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는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막은 그 밑에 박스가 자막입니다. 자막만 없애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말은 나오더라도 자막에서는 안 보이게. 제가 편집하는 식으로 지금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합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공백이니까 없애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딩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자막만 수정하면 돼요. 요 위에 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간을 그냥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인기 공백 없애고, 그리고 간혹 이제 제가 아까 해본 것처럼 또를 없애고 싶으면 그냥 여기 또라고 써 있으니까 이걸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요거 내용만 보고 그냥 뉴스 없애고 싶다 삭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AI가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안드로이드 앱이 가장 늦게 개발이 돼서 약간 지금 조금 부족한
약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앱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이 한참 늦게 개발이 됐거든요. 이게 PC 버전이 있고 가장 먼저 개발이 됐고 지금도 PC 사용자가 가장 많고 브루 이 아이폰 그다음 브루 앱 사용자가 많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니까 왜 우리는 안 만들어주냐 계속 하니까 개발은 해놨는데 약간 조금 어설퍼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만 보고 대해서라고 써 있어서 대해서를 삭제했는데 막상 삭제된 걸 보면 그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들어보면서 들으면은 그 구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 여기가 그라고 써있지만 사실상 들렸을 때는 또라고 들리면 또를 없애고 싶으면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듣는 거를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해볼게요, 계속.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인기 속 유튜버 그만두는 사람들. 월 수익 1,500... 이런 것도 저는 없앱니다. 쫙쫙쫙 삭제. 네. 이게 순서대로 없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굳이 이걸 선택하고 다음 걸 선택하지 않아도 얘를 선택하고 삭제하면 그 다음 게 또 선택이 되니까 바로 삭제예요. 이렇게. 네.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유튜브 인기 속 유튜버 그만두는 사람들. 요거는 제가 어떤 그 워딩을 갖다가 읽은 느낌이니까 자막에다가 약간 따옴표를 이렇게 좀 붙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막의 어떤 폰트나 위치나 크기 같은 거는 나중에 조정하셔도 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인기 속 유튜버 그만두는 사람들. 월 수익 1,500만 원 유튜버도 피로감을 호소한다.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설명할 게 생겼는데 월 수익 1,500만 원 유튜버도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게 자막이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자막으로 사실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구간을 합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합치고 싶을 때는 방법이요. 합치고 싶은 구간 중에 그 밑에 구간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빈 곳을 누르면 이렇게 구간 자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메뉴 중에 클립 합치기를 누르면 그 위로 클립이 합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재생해 볼게요. 월 수익 1,500만 원 유튜버도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그쵸? 굳이 나눠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AI는 어떤 맥락에서 문장이 나눠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검수하면서 클립 합치기를 해야 되면 하시고 거꾸로 나누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문장을 좀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맥락을 나눠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유튜버들의 이탈률이 더 늘었다. 이거 나누지 않을 상황이지만 한번 가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자막을 다음 구간으로 넘기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클립 나누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합치기를 누르면 그 위로 합쳐지고. 그죠? 자, 여기 재생해 볼게요. 호소한다. 또 이것도 없애고 호소한다. 또 2년새에 30대 이하 2년제가 아니라 2년 사이에 또 2년 사이에 30대 이하 유튜버들의 이탈률이 더 늘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기회비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자, 이런 공백 없애고 합쳐주고. 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기회비용 문제가 현상이 지금 들렸는데 얘는 물음표로 지금 표시를 했어요. 그게 지금 현상이라고 말한 구간이거든요. 현상, 기회비용. 이렇게 자막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넣었죠.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듣고 추가를 해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자막이 기니까 기회비용부터는 내리는 거죠. 이렇게 클립 나누기.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 다음에 기회비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한다. 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기회비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여기도 뭐 이런 제 말의 습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빼도 돼요. 삭제하고 무음 구간도 삭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유튜브 한번 제대로 이렇게. 네. 유튜브 한번 제대로 이제 전업을 한번 해볼라. 이제가 또 들어갔죠. 이제가 전 많이 들어가거든요. 삭제하고 클립 합치기. 이런 것들을 계속 구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요인. 자, 이런 경우 지금 이걸 구간을 또 요거를 없애버리면 말이 잘려버릴 거예요. 구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하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삭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드로이드는. 근데 아이폰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 구간을 선택하시고요. 단어 나누기를 누르면요. 요 하나의 구간만 재생을 해볼 수 있어요. 돼요. 돼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만 살리고 들어보면 돼요. 여기까지만 살리면 돼요. 지금 이 뒤는 공백이거든요. 하나의 구간으로 얘가 잡았지만 그거를 다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기를 누르면 자,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뒤에 거가 지금 필요 없잖아요. 뒤에 것만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아이폰은 이게 가능합니다. 단어 나누기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단어 나누기는 없어요. 네, 아쉽지만 계속 구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요것도 마지막 할 때 요게 말이 조금 팍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죠. 이럴 때도 아이폰은 이 첫 번째 구간을 단어 나누기로 해서 마지막 네 번 그러면 한 요쯤부터 들어볼게요. 마지막 네 번 그러니까 한 요만큼을 없애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팍 튀는 느낌이 이제 앞뒤 구간을 자르다 보면 이런 게 생기거든요. 단어 나누기를 해서 요 물음표를 삭제해보고 한번 들어볼게요. 구상을 하셔야 돼요는 자막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셔야 돼요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구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요인 그 팍 튀는 부분이 없어졌죠. 요렇게 제가 워낙에 이제 이걸 가지고 편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쭉 하시면 지금 제가 막 이 중간중간 커트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캡컷에서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요.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이 걸립니다. 중간 구간 하나를 잘라내려면은 여기서 분할 한 번, 여기서 뒤에서 분할 한 번, 그 다음 요 분할된 구간 선택, 삭제. 총 몇 스텝이에요? 4스텝이잖아요. 구간, 분할, 선택, 삭제. 4스텝인데 얘는 이미 나눠놓은 거를 선택, 삭제. 2스텝.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대신 여기서도 계속 확인은 하셔야 된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컷 작업 하시고, 자막 구간 합치고 나누는 작업 하시고, 이제 자막도 내용이 잘못된 거 있으면 검수 작업.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리긴 걸리는데, 얘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덜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막의 서식을 바꾸는 건요, 아이폰은 상단에 브러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모양으로 가셔서, 뭐 글자 폰트 같은 거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크기 조정하시고 크기는 너무 크면 또 촌스럽거든요. 저는 한 요 정도 줘요.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그림자 요 효과는 만약에 뒤에 이 글자 배경을 넣으신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검은색으로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은 굳이 그 테두리랑 그림자를 안 주셔도 돼요. 그죠? 어차피 뒤에 배경이 깔릴 거니까. 근데 이런 배경 들어가는 게 나는 좀 별로다. 그러시면 다시 제가 전 단계 가서 아예 배경은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냥 테두리랑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조금씩 주셔도 괜찮아요. 요즘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넣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글자 간격 뭐 2줄 이상일 때 아니면 글자 간격은 이렇게 벌리는 거니까 굳이 이런 거 뭐 조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 상하의 위치인데 너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는 재생바에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넣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적당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배경이나 이런 것도 어떨 때는 색감을 조금 나는 뭐 화려한 색으로 넣고 싶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약간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면은 예쁘게 그 뭐 영상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난한 조합을 씁니다. 흰색 글씨에 글자색은 여기서 조정하시면 돼요. 흰색 글자에 검은색 배경. 이 검은색 배경은 투명도 같은 걸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조정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들면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두고 배경을 흰색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배경 없이 테두리 그림자로 살짝씩 이렇게 줘서 뭐 이 정도면 이제 잘 인식이 되니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요 버튼이 없어요. 글자 설정하는. 그래서 좀 다른데요. 안드로이드는 아무 글자 수정 칸을 아무데나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폰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안드로이드는 여기에
스타일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네, 스타일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스타일 수정을 누르시면 거기에서 이제 글자 어떤 색이나 디자인, 대신 폰트는 못 바꿉니다. 무난한 폰트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이런 이제 스타일, 크기, 위치 이런 건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은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어떤 구간의 자막만, 자, 만약에 나는 요 자막만 조금 강조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글자마다 옆에 브러쉬 모양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요걸로 들어가서 나는 얘는 조금 글자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 강조하고 싶어서. 아니면 얘는 글자 색을 이렇게 다르게 주고 싶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기본 그 서식을 따라가고 얘만 유튜브 채널 그 멤버십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굿즈 굉장히 이건 편리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영상 편집 툴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좀 까다롭거든요. 전체 서식 중에 일부 서식만 바꾸는 거. 심지어 얘는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글자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요 글자 3개만 강조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색깔 다르게 주셔도 되고. 이거는 정말 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리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폰트나 어떤 글자 스타일 서식을 갖다가 저장을 해놓고 싶으시면 들어가셔서 별표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걸로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여기로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내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숏폼을 만들 때에 이 글자 서식을 딱 저장을 해놨고 롱폼 만들 때의 서식을 몇 가지 이렇게 저장을 해놔서 그때그때 골라서 쓰거든요. 매번 이거 설정하기 번거로우니까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만 있는 기능 또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 안드로이드 유저분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보시면 상단에 음악 버튼이 있어요. 배경음악을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음악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료 음악들이. 그리고 느낌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슈퍼댄스나 슈퍼챗.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유튜브 운영을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악이 요인들과 좀 단순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음악은 잘 안 쓰고 볼륨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이 안 돼서 그냥 여기서는 음악 안 넣고요. 여기 왼쪽 메뉴를 눌러보시면 아이폰에만 있는 기능이 자막 번역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현재 자막을 그대로 두고 하단에 추가를 눌러볼게요. 해서 영어를 한번 제가 추가를 해보면요. 이렇게 바로 현재 들어간 한글 자막을 영어로 번역해서 밑에다 바로 붙여줘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글로벌 이제 유튜버로 갈 수 있다. 예. 여기서 그냥 한글 폰트는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대체를 하시면은 그 외국어 글자만 들어가는 거니까. 다만 음성을 듣고 통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글자 한글로 들어간 기본 언어를 텍스트로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번역의 정확도를 올리시려면 기본 언어 검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표준어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딱 말하지 않잖아요. 그 어순이 바뀌기도 하고, 뭐 말을 생략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바뀌었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서, 한번 검수를 동시에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번역할 수 있는 언어는 현재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요 정도니까요. 요게 이제 PC 버전으로 가시면요. 부루가 PC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번역 언어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안드로이드는 상관없는데 아이폰은 여기 부루 로고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본. 그래서 항상 왼쪽 상단 메뉴 눌러서 부루 마크 없애주고 그대로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안드로이드는 그대로 내보내기가 될 겁니다. 그냥 원본 해상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아이폰은 여기에서 뭐 해상도나 프레임 레이트 한번 체크하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루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제 키네마스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루에서 빠져나온 영상을 이제 키네마스터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키네마스터는 무료 버전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그 완성된 영상에 워터마크가 달려서 나와요. 왼쪽 상단에 이렇게 키네마스터 로고가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유료로 결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 여셔가지고 아래 버튼들 중에 가운데 있는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상단에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캡컷은 자동으로 비율이 이제 설정이 됐었는데 이 키네마스터는 먼저 비율을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로로 만들 거면 가로 비율 16대 9로 해서 만들기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가로로 돌아갑니다. 네.
이게 저는 키네마스터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의 이제 컴퓨터 영상 편집에서도 이렇게 가로 화면에 맞춰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로 비율에서 뭔가 전체적인 메뉴를 다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캡컷도 그렇고 이제 브루도 이렇게 메뉴들이 조금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키네마스터는 어떤 복잡한 작업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화면 안에서 다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편집하기에는 조금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비디오 방금 그 브루에서 나온 요 영상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막까지 들어간 이 브루 작업이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앞부분 제가 좀 된 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뒷부분은 제가 조금 한 요 정도는 뒤를 잘라 볼 건데 자르는 방법이요. 여기서 만약에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 빨간색 선에 자르고 싶은 위치를 맞춰 놓으시고 요 클립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옵니다. 트림 분할 누르셔서요. 왼쪽 트림을 누르면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날아가고 오른쪽 트림은 오른쪽이 사라지고 분할은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트림 해서 일단 뒷부분 그냥 삭제를 좀 해볼게요. 편집이 덜 됐으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키네마스터에서는 저는 이제 어떤 작업을 여기서 추가로 하냐면 자료 화면을 여기다 좀 넣고 싶을 때 만약에 이제 제가 그 기사 있잖아요. 여기서 기사를 말했는데 여기 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봤던 기사를 좀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잠깐 세로로 놓고 그거를 그대로 이 장면을 캡처 하고 요거를 이제 키네마스터에다가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에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에 딱 요 장면에다 이렇게 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깔려있는 장면에 이제 위에다 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미디어는 메인으로 깔리는 장면을 가져오는 거고 레이어를 누르시면 거기 미디어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깔려있는 장면에 속으로 집어넣는 이제 메뉴거든요. 그래서 레이어의 미디어를 누르시고 이제 지금 불러올 게 캡처된 이미지니까 사진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 들어가서 요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걸 이제 위치를 이렇게 맞추는데요. 이 자막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자료 화면이 들어가더라도 자막이 들어갔을 때 그 자막이 그 자료 화면에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막은 항상 가장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자막 작업을 브루에서 해갖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 자료 화면을 자막의 뒤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크롭으로 들어가서 요걸 조금 이렇게 장면을 자릅니다. 요 정도 잘라요. 자르고 이 자막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넣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만큼 요만큼만 좀 더 잘라도 되겠네요. 잘라서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재생해보면 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띵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좀 뿅 하고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요 삽입된 장면을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인 애니메이션이 있고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인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의 어떤 효과입니다. 지금 없음인데 페이드를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으면 왼쪽으로 밀기 요거를 많이 써요. 이렇게 나오게. 만약에 왼쪽에다 집어넣는 거면 오른쪽으로 밀기를 넣고요.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 사라질 때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사라지게끔 이렇게 해주면 자 재생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인기 속 유튜버 그만두는 사람. 자, 사라지면 안 돼요. 유지가 돼야 되니까 끝을 잡고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 화면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 이제 여기다가 가로로 된 좀 장면을 넣고 싶다. 근데 그게 이렇게 작게 넣어갖고는 잘 안 보인다. 만약에 그럴 때는요. 요거를 좀 제가 가로로 그냥 만들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요 가로 화면을 이렇게 작게 넣는데 잘 안 보여서 좀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넣어버려요. 이렇게. 얼굴 잠깐 가려도 되거든요. 근데 자막은 가리면 안 되니까 자막 가리지 않는 선에서 요 정도로 넣어줄 때도 있어요. 예.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요.
장면이 일단은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조금 가려줘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음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의 볼륨을 조정하고 싶으면 믹서라는 게 얘는 볼륨이거든요. 믹서로 들어가서 100이라고 돼 있는 거를 높이고 내리고 해서 조정하시면 되고, 이런 영상에서는 볼륨을 아예 끌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뭐 풍경을 찍은 영상을 여기로 가져와서 아니면 자료 화면을 어떤 영상을 집어넣고 싶은데, 영상에서 그 나오는 소리가 방해를 한다. 그럴 때는 그 영상을 선택하시면 믹서 버튼이 항상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음소거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악을 한번 깔아볼 건데, 음악을 처음부터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헤드를 맞춰놓고 오디오를 누르셔야 돼요. 이런 애매한 위치에다 놓고 오디오를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음악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렇게 넣고도 옮길 수는 있지만 번거로워지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오디오 들어가고, 저는 음악이 여러 개 있어요. 이미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음악을 한번 보세요. 저는 키네마스터에 있는 음악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감성적인 음악들도 있고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요. 저는 음악은 키네마스터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아티스트라는 이 부분에 들어와서 보시면 약간 팝음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 이건 작곡가들이 키네마스터랑 제휴해서 만든 음악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뭐 가사 없는 음악 같은 걸 그냥 분위기 내주는 걸로 쓰시려면 요런 거 있었잖아요. 자, 문플라워 제가 지금 다운로드 했고 한번 문플라워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들어가면 이렇게 음악이 밑으로 추가가 됩니다. 재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유튜브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영상의 볼륨이 지금 크게 세팅이 돼 있는 편이어서 음악이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방해하진 않는데, 그렇더라도 음악은 100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볼륨을. 이렇게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음악 소리가, 그리고 앞에서는 작은데 뒤로 갈수록 또 커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음악 소리를 저는 믹서로 들어가서 한 요 정도 줄이는 편이에요. 못해도 한 40, 적을 때는 한 35 정도? 그 정도로 줍니다. 평소에 그 편집할 때는 이 영상의 볼륨이 요 정도까지 안 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한 75 정도? 하고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트루팍입니다. 유튜브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또 그렇죠. 요 정도의 약간 이제 레벨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음악도 적절하게 분위기로 이제 깔리면서 들리면서도 목소리는 또렷하게 그 음악을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합쳐진 소리의 레벨이 또 여기서 봤을 때 중간 정도만 왔다 갔다 하게. 저는 요 정도가 평소에 하는 레벨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간혹 이제 앞부분에서는 음악이 잔잔하게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음악이 좀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믹서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구간을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볼륨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럴 때는 상세 볼륨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만약에 음악이 커지는 지점이 여기다 그러시면 거기에다가 상세 볼륨 기준점을 하나 찍으시고요. 자, 조금 움직여서 구간을 움직여서 여기서 볼륨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60 정도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볼륨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00으로 오다가 6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기준점은 100으로 찍혀 있고 맨 끝에 또 기준점은 100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처음 100부터 여기 100까지 유지가 되고 여기서 60으로 떨어졌는데 또 끝은 100이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볼륨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끝까지 60을 유지하고 싶으면 요 60까지 여기 끝까지, 만약에 나는 영상 끝까지 볼륨 60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요. 여기 구간으로 오셔서 다시 77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60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거기에 알아서 기준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60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하나의 음악 사운드를 볼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 볼륨. 네. 요거까지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인 어떤 사운드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오디오 페이드 아웃을 한 2초는 좀 길고 한 1초 정도? 1초 정도만 주시면 끝날 때 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좀 영상이 안정적으로 끝나는 느낌이 좀 드니까 오디오 페이드 아웃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이 끝났으면요, 오른쪽 상단에 버튼이 내보내기 버튼이에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설정해 주시고, 요 조절바는 뭐냐면요, 똑같은 1080p여도 요 비트레이트라는 값을 올려주면 더 선명하거든요. 대신 파일 크기는 좀 커져요. 그래서 나는 뭐 이왕이면 이런 해상도는 극대화할 수 있으면 극대화하는 게 좋으니까요. 파일 크기가 부담이 없으시면 최대로 올리시고 비디오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업로드 누르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 키네마스터 앱 안에서 서로 그냥 프로젝트 공유하는 버튼이라서 업로드 하지 마시고 비디오로 저장하시면 그대로 내보내기 진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무료 버전에서 내보내기 비디오 저장 누르시면 결제 화면이 뜰 텐데 거기서도 내보내긴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건너뛰기 누르시면 진행은 되니까 뭐 무료 버전이라고 아예 내보내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왼쪽 상단 화살표 누르고 나가면 여기 맨 위에 방금 작업하던 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다시 언제든지 들어가서 편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1인 방송 컨텐츠를 기획하고 구성해서 촬영을 실제로 제가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편집을 어떻게 보면 3단계죠. 캡컷, 브루, 키네마스터로 조금 이렇게 특색 있는 기능들을 포함해서 편집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꼭 이 방법들을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 보시면 분명 어떤 남는 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컨텐츠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